한국당 등이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는 거를 연장을 검토한다. 공매도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지금 뭐 3월 15일 종료 예정인데 저는 뭐 종료하나 보다 뭐 그러고 있었는데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도 그렇고 연장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연장을 검토한다 그러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연장이 실제로 될지. 그러니까 뭐 2월 달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께서는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텐데 아직 뭐 결정은 안 된 것 같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게 돼 있냐? 이게 원래 주식시장이 위기가 오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이런 걸 안 했는데 뭐 유럽이나 뭐 아시아들은 좀 했죠. 한시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뭐 6개월 이렇게 했는데 좀 길게 한 데도 있고요. 거의 1년간 한 데도 있고 우리는 1년간 했는데 우리가 어깨 걸고 가고 있으니까 좀 연장해라 이거죠. 지금 3월 15일 예정인데 좀 더 연장해라 이런 조건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를 부활해야 되냐 찬반이 논란이다. 제가 어디 갔더니 물어보더라고요. 공매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길래 잠깐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말을 잘못했다가는 내 인생 여기까지일 수 있다. 그래서 살짝 이럴 때는 기가 막힌 회피 방법을 써야 됩니다. 회피 기동이 좋아야 돼. 거기서 함부로 판! 이랬다가는 그 찬도 날아가고 반도 날아가요. 이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이 누울 자리를 보고 뻗어야지 잘못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회피 기동을 잽싸게 해서 이렇게 잘 빠져나온 다음에 오늘 길게 좀 살펴보는 거죠. 함부로 하지 말고 길게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돼서 자 그럼 봅시다. 뭐 공포에 떠는 개미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단 공매도가 뭔지를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공매도는 주로 이런 거죠. 너무 간단합니다. 뭐 10,000원짜리를 원래는 우리가 올라가야 돈을 벌잖아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파는 게 우리 일반적인 주식인데 반대로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사도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10,000원에 파는 거를 다시 5,000원에 사면은 일반적으로 숏이죠. 5,000원을 먹을 수 있다. 이게 공매도인데 공매도가 그럼 안 되냐? 그건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법에 따라 달라요. 차입 공매도 반드시 빌려야 팔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를 공매도 치려고 할 땐 삼성전자 주식을 빌려와야 칠 수 있는 차입 공매도라는 게 있고 안 빌려도 그냥 공매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꽤 있어요. 무차입 공매도라는 게 빌리지 않아도 그냥 판 다음에 나중에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나라도 있는데 무차입 공매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무차입 공매도를 했어요. 그냥 공매도가 했는데 예전에 한번 설명드려서 오늘은 짧게 넘어갈 텐데 옛날에 우풍 금고 사건이라고 이 우풍 아저씨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다음에 못 샀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팔았는데 살려고 그랬는데 상한가 그러면 못 사잖아요. 상한가는 못 삽니다. 위에 매도 물량이 없잖아. 매수만 잔뜩 살려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판 상대가 내 주식 줘 그러면 나는 못 주잖아. 그러면 결제 불이행이에요. 금융에서 결제 불이행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속된 말로 작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결정적으로 누가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가 결제 불이행에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아무도 안 팔죠. 이거 아무도 안 팔아요. 들키면 끝이에요. 내 인생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왕창 때려놓은 거를 누가 들켜서 사람들이 쟤 물렸대더라 그러면 아무도 안 팔아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팔 이유가 없잖아. 얘는 사야 되는데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결제 불이행에 자주 걸려서 게다가 매수 같은 경우는 내가 삼성전자 100만원을 사면은 잃어봐야 100만원입니다. 삼성전자가 빵원이 돼도 나는 100만원밖에 안 잃죠. 근데 공매도를 때리면 나는 100만원을 여기서 숏을 때리잖아요. 공매도로. 무한대. 내가 때린 그 주식이 테슬라일 수 있다. 나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테슬라더라. 그럼 내 인생 거기까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한번 기회를 안 주나? 안 줘요. 기회 따윈 없는 겁니다. 그냥 가기 때문에 손실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영원히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저렇게 됐을 때 결제 불이행이 때 무차입 공매도가 사실상 금지됐는데 가끔 이런 뉴스가 떠요. 야 골드만삭스 코리아 옛날에 무차입 공매도 했다고 사상 최대 과태료다. 외국인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니냐? 물론 외국인들도 무차입 공매도를 못합니다. 당연히 못하는데 문제는 실제로 공매도를 해보면은 저는 기관에서 있을 때 많이 해봤는데 전화를 해요. 대여기관에 전화를 해서 야 뭐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빌려줄게요 하고 전화를 끊어. 그 다음에 이쪽 우리 회사에 있는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요. 전화를 해서 거기 과장님 저 어디서 뭐 100주 빌렸어요. 그럼 과장님이 오케이 하고 여기서 확인을 해. 대여기관에 다시 전화를 해서 실제로 빌린 겁니까? 확인을 하면은 오케이가 떨어지면은 문제는 손으로 입력해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대여기관이 얘 빌려줬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는 아직 입력을 안 했다든지 아직 뭐 등이 간지러워서 잠깐 긁고 있는데 여기서는 먼저 입력한 거잖아요. 전화를 했다고. 등 긁고 보려니까 얘들은 팔았어. 이미 공매도 빌린 줄 알고 팔았어. 예를 들면 그게 또 무차입 공매도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대여기관이 네 삼성전자 팔았어요. 혀가 좀 짧은 분이에요. 삼성전자 팔았어요. 그때 삼성 오케이? 삼성을 넣어요. 삼성을 빌린 줄 알고 공매도를 쳤더니 저쪽에서는 삼정전자인 거죠.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공매도를 때리고 보니까 나중에 장 끝날 때 없대. 뭐 왜 그게 왜 없어? 했더니 서로 다른 거 하고 있는. 저는 채권에 있었기 때문에 채권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차입이 실제로 없었거나 아니면 아직 실행이 안 되어 있는데 수기를 입력하다 보니까 뭐가 먼저 서로 선우가 바뀔 수 있다. 무차익 공매도가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골드만삭스는 실수다. 실수도 반복하면 안 되지. 반복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야, 그거 실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고쳐야지.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게 안 되게 만들던가. 그리고 실수라고 주장하고 우리도 실수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중에 누군가는 고의가 섞여 있을지 어떻게 알아?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저게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렇게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은 야 무차입 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불신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AI 시대고 지금 뭐가 난리 났는데 공매도를 그게 수기거래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한국 대만 뭐 요런 데만 하지 대부분 그게 시스템으로 된다. 맞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없는 나라 중에 한국이 있고요. 괜찮아. 저거는 자동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이 어디냐면 주식보다 더 크죠. 채권 시장입니다. 국채 같은 거. 국가채권 하나에 100억짜리니까 규모는 장난 아니에요. 사이즈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거래하냐면은 옛날입니다. 야후 메신저. 요즘 메신저가 바뀌었죠. 여기서 이렇게 입력해요. 사람들이 쫙 그 메신저가 인간 HTS가 있다 그랬잖아요. 인간 HTS가 한 20개쯤 켜 있어요. 많은 사람은 30개. 이렇게 이런 창이 한 20개, 30개 켜 있고 계속 불러주잖아요. 14팔자 뭐 이런 거를. 그럼 둘이 확정하면은 거래가 완료된 거예요. 여기서 확정하고 무려 100억짜리가. 이거를 실제로 증거 자료로 사용합니다. 서로. 스크린샷해서 이거 봐라 말이야. 이 계약서도 아니지만 봐라 말이야. 네가 확정했단 말이야. 이러고 멱살 잡고 싸워요. 이거 안 주면은.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100만 원이라고 치면 가격이 120, 130 올랐는데 이거 잘못 친 거예요. 그러면 장난하냐 그러는 거지. 이거 실제로 프린터 뽑아갖고 그 회사 가서 부릅니다. B는 나와라. 장난하냐? 그러고 나옵니다. 야, A 새끼야 몇 살이냐?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몇 살이냐 이 새끼야 나와라.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제가 아는 지인도 했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뭐 해병대 출신이 나왔어. 상당히 곤란을 겪었다는 거를 제가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실제 해병대 출신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나와서 곤란을 좀 겪었었는데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해요. 물론 저런 다음에 팩스로 계약서를 주고받는데 여기는 장애거리니까 하나하나 계약서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날 오후 5시 장이 끝났습니다. 장이 다 마감이 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를 헷갈려서 거래를 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비일비재해요. 이건 사람 손으로 치잖아. 게다가 이게 채권은 쓰는 게 뭐 이래요. 16-4, 19-6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눈이 저처럼 지금 라식하고 와서 약간 침침하면은 이게 19인데 17-6으로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리고 자기는 어느 날 좀 피곤하면은 머리는 19-6인데 손은 17을 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이 들어보시면은 이게 가능하구나. 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많아요. 그걸 언제 아냐 그러면은 보통 5시에 알아요. 왜냐 마감을 해야 되니까. 마감을 하는데 뭐가 이상하죠? 그러면은 이게 난리가 납니다.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데 정말 답 없어요. 팀장님한테 죄송합니다. 막 머리 꿇고 사과하고 A한테 얘기하죠. 야, 나 삼성전자인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A가 10중 8구 이 얘기를 해요. 그냥 그거 사시면 안 되나요? 장난쳐? 야, 이게 1,200만 원짜리 100억짜리 샀는데 그냥 그거 사면 안 되나요? 이래요. 싫어합니다. 싫어. 이게 하나에 100억이거든요. 많이 사면 200억, 300억 그래요. 그냥 삼성전자 하시면 안 되지, 자식아. 그게 되겠냐? 야, 이거 가격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이거 내일 파산하면 어떡하고? 우리 리스크팀도 통과해야 되는데 당신은 왜 삼성전자를 200억 샀습니까? 그러면은 삼성인 줄 알고 샀어. 이럴 순 없잖아요. 거기에 리스크 관리위원회에 가서 양복 입고 딱 앉아갖고 슈대리는 왜 삼성전자를 샀습니까? 그러면 삼성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 세상에 이런 놈을 갖다가 안 쳤다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만 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거 뒤집기가 굉장히 힘들거든. 예탁원 가야 되고 뭐 결제 받으러 가야 되고 뭐 어떻게 이거 바꿔서 해주면 안 되죠. 그분들도 퇴근해야지. 전화도 안 받아요. 잘 퇴근해야 돼서 이 자식 또 문제 일으켰구나라는 거를 귀신같이 하시기 때문에 5시 반에 갑자기 여기서 전화 와서 저기 죄송한데요 대리님 그러면 죄송하지 마라 제발. 죄송하지 마라. 이거 그때 가서 은행들 다 시스템 마감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 이제 바꿔달라 그래야 되니까 정말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제 받고 또 그날 결제 받고 가서 뭐 또 CEO까지 올라가죠. 뭐 난리 난리 치는데 실제로 자주 발생을 해요. 왜냐? 수기니까. 아직도 수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이걸 쳐주는 사람들을 브로커라 그러죠. 채권은 브로커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식시장도 옛날에는 브로커가 있었어요. 옛날에 증권회사 가면은 증권사 직원들이 쫙 앉아있고 저 뭐 살게요 그러면은 어떤 거 가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사서 이런 전표 같은 거를 찍어줬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삼촌 시절에 증권사 가서 앉아있으면은 호가창이 있어요. 증권사 사람이 가서 써줬어요. 여기다가 가서 붙여줬어요. 8,010원. 조금 있다가 이게 딱 와서 일자를 빼고 50원.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딱 껴드렸어요. 그럼 어이쿠 좋네 해서 증권사 객장에 와야 이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증권사 객장에 이게 다 있었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식 브로커도 있었고 다 같이 줄을 쓰고 했던 데인데 주식시장은 전산화가 됐지만은 아직도 안 되는 게 있더라. 옛날에 이랬죠. 옛날에. 자 그러다 보니까 저게 말이 되냐 아무리 수기 입력이라 그래도. 그래서 무차익 불법 공매도 불법이죠. 사실은 무차익 공매도 처벌을 지금 실제로 대폭 강화한 법안이 통과됐죠. 1년 이상 유기징역 부당이득에 3에서 5월인데 근데 이것들은 그래 뭐 실수라고 인정을 한다고 쳐. 근데 우리가 공매도를 할 때 가장 크게 걱정하면서 가장 크게 화나는 건 이거죠. 루머 트리즈라고 루머를 퍼뜨린 다음에 이렇게 주가 하락을 유도해서 뭔가 수익을 얻는 차익을 얻는 이걸 루머 트리즈라고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악의적 루머를 퍼뜨린 다음에 가격을 하락해서 나는 좋고 너는 나쁜 이런 천하의 욕할 뻔했네. 하여튼 천하에 뭐 하는 이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거 보면서 야 뭐 망했대더라. 야 삼상 실패해서 떨어졌더니 여기서 뭐 따라와서 난 손절해서 이미 난 없었더니 실패할 뻔했다. 뭐 이거 다시 올라간다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뭐 이런 거 나오죠. 이렇게 정정 장난쳐? 뭔 놈의 정정이야 그걸. 야 나는 다 손절 때렸는데 정정 뭐 이딴 거 나오고 지금 장난하냐고 지금. 이씨 뭐 이거 뭐 어떤 놈이야. 이거는 거의 진짜 사생결단이죠. 무슨 정정이야. 정정은 위로 좋은 거면 정정해도 되지. 위로 좋은 거면 나는 팔고 나왔다면 그럼 기회 다시 한번 주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루머가 위로 올라가는 루머는 저런 천하에 그러면서도 그렇게 열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위로 올라가서 내가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기분이 나쁘진 않죠. 아우 그만 차익 실현을 나와버렸네 어우 하더라도 돌아오면은 뭐 기분은 뭐 저런 나쁜 자식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래도 벌긴 벌었으니까. 뭐 그런데 아래로는 말이 다르지. 아래로는 나 다 나갔는데 손실이잖아요. 손실이 나왔는데 돌아오면은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래서 옛날에는 저거를 막고자 업틱 룰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상한 루머 뭐라 그럴까요? 삼성전자 뭐 반도체 공장 화재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면 뭐 또 뭐라 그럴까? 그건 너무 기분 나쁜 루머니까 그거 말고 뭐 아이스크림 공장에 얼음이 녹았다 뭐 이런 루머를 퍼뜨리고 자기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이런 호가창 있죠? 호가창에다가 아래로 빠바바바바박 매물을 던져. 예를 들면 외계인이 발견됐다 뭐 그러면서 깜짝 놀라게. 생각해보면 외계인 발견이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던져요. 아래로 외계인이 발견됐다 그러면서 가격이 빠바바박 내려가서 아래로 갔다가 나도 놀래서 손절하니까 아래에서 다 받은 다음에 위로 올라가더라. 이제 이런 게 자꾸 루머 트리지가 있으니까 이걸 막으려고 업택 룰이란 거는 공매도 할 때는 아래로 못 때립니다. 아래로 못 때려요. 옛날에 이거 저 비슷한 거 당했죠. 옛날에 얘기했죠. 중대 발표. 북한의 중대 발표가 있겠습니다. 나 갑자기 생각나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야, 북한의 중대 발표가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그때만 해도 김정일 사망하고 김정은이 지금 뭐 주석인가? 하여튼 그게 돼서 뭔가 지금 뭐지? 막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지? 설마 뭐 남북 통일에 관련된 건가? 뭐지? 나는 이거 그만두고 유럽으로 가겠다 뭐 이런 건가? 그래서 점심도 안 먹고 중대 발표해서 그때 막 채권 가격 박살났죠. 쫙 빠지고 우리나라 주식도 움찔했어요. 아래로 한 1% 2% 빠지고 야 중대 발표래더라. 뭘 발표할지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뭐 외계인을 찾아서 수소폭탄을 개발했을 때 누가 알아? 이래갖고 중대 발표했는데 그때 얘기했지만은 그 중대 발표가 김정은 장군 승진. 장난쳐? 잠깐만. 이걸 중대 발표로. 김정은 아저씨 장군으로 승진했다. 이런 중대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 있다가 갑자기 시장이 내려가다가 야 장군이래더라. 이거 다시 다 올라가잖아 이거. 좀 장난쳐. 야 여기 지금 다 손절하고 해지하려고 쇼 때려놓고 선물 매도 때리고 어떡하냐 북한이 $1를 사야 되냐 뭐 이러고 점심지 약속도 다 취소해요. 점심지 약속 못 나가잖아. 약속도 다 취소하고 미안하다. 다음엔 내가 살게 뭐 혼자 맛있게 먹어 뭐 이러고 있었는데 장군 승진. 채권 시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에 막 채팅이 돌았어요. 뭐라고 돌았냐면은 옛날에 얘기했지만은 난 보내드려라. 실제로 봤습니다. 그 난을 보내드려야 된다. 승진하니까. 야, 난 보내드려라. 난 뭐 그런 게 이게 쭉쭉 돌았는데 실제로 뭐 저렇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에는 업틱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에 충격을 줘서 아래로 쫙 때리는 걸 막기 위해서 요 호가창이 있으면은 아래로 때리지 못하고 요 매도가에 걸어야 돼요. 물론 예외가 있어요. 12가지 이제 예외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충격을 시장에 빠바박 주면서 뭔가 손절이 나가는 거를 막도록. 근데 문제는 이게 위반을 했을 때 과연 잘 잡아낼 수 있느냐? 감시가 가능하냐? 요거에 대해서 또 의문을 많이 갖고 있죠. 알게 모르게 아래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의문이 있지만은 일단은 법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 이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유동성 공급자 같은 경우는 업틱룰이 면제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애들이잖아요. 그걸로 돈을 벌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조금 이따 나오지만 LP들은 그걸로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LP들의 목적은 거래량이에요.
얘들도 등수 매겨요. 저도 LP 해봤죠. LP.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호가를 공급하는 애들이 있어요. 증권사에서. 얘네들은 나중에 기간이 끝난 다음에 거래소나 이런 데서 쭉 등수를 매기는데 주로 거래량으로 많이 매겨요. 유효 거래량 같은 거. 그래서 업틱률을 면제해서 아래로 때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개미들이 싫어하니까 목 아파. 잠시만요. 레드불 안 좋아요. 간암이랑 연관이 있다고? 레드불 몇 잔 마셨다고? 저 일주일에 한 잔 마시는데 그 간암이랑 연관이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인가? 알겠어. 레드불 말고 헛개수로. 죄송해요. 간암이라니. 야, 레드불 일주일에 하나 마시는데 갑자기 간암 얘기하니까 아니고요. 간암 아니고요. 간암은 박셀바이오라고. 그쵸. 그 항체 면역 치료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간암 치료제 그 이상하고 있죠, 이상? 박셀바이오 화이팅입니다. 잠깐만. 저는 안 걸리지만 저 때문에 화이팅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루머트리지에서 아래로 가격을 확 내리고 만약에 개미를 털어먹는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화끈하죠. 그런 거 한 번 했다가 정말 불법으로 고의로 사람들을 손해를 입히려고 그러면 여기는 박살입니다. 여기는 박살. 여기는 걸리면은 100년도 나와요. 100년도. 무슨 뭐 분식회계 이런 거 걸리면 여기는 50년 나옵니다. 50년. 답이 없죠. 100년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1년 이상이지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처벌을 좀 뭐 이쪽을 강화했죠. 우리나라도 1년 이상이니까 뭐 수년 이상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공매도에서 우리들이 싫어하는 거는 아니 이거 봐라. 야, 공매도가 100이라면은 외국인이 거의 70% 하고 우리나라 기관이 30% 하고 개인은 0.4%.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이거 외국인과 기관이 다 하지 개인은 0.4니까 이거 하지도 못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실제로 하지 못하죠. 할 수 있는데 하기가 어려운 게 일본은 개인이 20% 나왔는데 왜 한국은 왜 1%밖에 안 하냐.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 일방적인 제도 아니냐. 그 이유는 개인은 주식을 빌리기가 어려워요. 왜냐? 기관이 빌리는 건 대차거래라 그러고요. 개인이 빌리는 건 대주거래라 그러고요. 근데 대차거래하고 대주거래하고는 그 빌려주는 주식의 주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냐가 달라요. 대차거래는 이 서로 기관끼리 외국인이나 기관이 증권사, 한국은행결제원, 증권금융 이런 데서 주식을 빌리는 건데 비교적 쉽고 싸게 되는데 대주거래는 아니에요. 대주거래는 왜냐하면은 일단 조건도 안 좋아요. 대차거래는 길면은 6개월, 1년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대주거래는 한 달, 석 달 이렇고 수수료도 당연히 훨씬 높고요. 근데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되는 주식이 많지가 않아요. 수량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대주거래라는 거는 주로 그 대상이 이 고객이 신용융자, 우리가 주담대라 그래요.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 담보를 해준 주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습니다. 대주재원에 활용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수익률 조금 더 주는 거 거기에 체크한 고주식만으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대주를 막상 하려고 그래도 기간도 짧고 수수료도 비싸고 할 수 있는 주식도 몇 개 없죠. 그러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떠나서 공매도를 그러면 차라리 없애면 되지 않냐. 근데 공매도는 이게 있죠. 과도한 주가 변동성을 막아줘요. 사실은. 야, 그럼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공매도가 있으면 위로 과하게 올라가면은 위에서 누르고 아래로 과하게 빠지면 그걸 거두니까 이런 변동성이 없고 조금 부드럽게 같은 데를 가더라도 공매도가 없을 때 이렇게 가는데 공매도가 있으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게 장점이다. 그러면은 이성적으로는 장점인 것 같은데 내 입장에서는 장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뭐를 바래요? 개인들은. 아니 이렇게 가면 안 되냐? 우리는 야 이렇게 가면 안 되냐? 야 우리가 코인을 왜 좋아해? 야 이렇게 가면 될걸. 굳이 물론 국가 전체로 보면은 이건데 야 이거 우리는 야 이렇게 이거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게 왜 장점이냐고 생각하는 말은 안 하지만 이성적으로 는 얘기는 안 하지만 감성적으로 이게 과도한 주가 변동성을 통제한다는 게 최고의 장점인데 공매도라는 게 위로 너무 가거나 아래로 너무 가면은 이렇게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은 위험하잖아요. 위나 아래나.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위로 좀 흔들려라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변동성 통제. 그러면은 변동성은 결국 상승이잖아. 상승과 하락이니까. 상승률 통제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이씨 잠깐만. 내 주식 왜 상승률을 통제해? 하락률도 통제해준다. 그건 귀에 안 들리죠. 하락은 내 할 바 아니고. 내 거는 올라가고 나는 하락하기 전에 팔면 되는데 굳이 이거 통제한다는 거잖아요. 위로. 아래도 통제한다니까? 아래는 어차피 내가 아니니까 상관없고 이제 이런 기적의 논리로 이렇게 대응하기 때문에 과도한 주가 하락 통제는 귀에 안 들어오고 과도한 위로 통제가 이제 귀로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면은 어떻게 좀 버블이 안 될까? 그쵸? 삼성전자 30만원 좋습니다. 뭐 40만원 뭐 버블이면 어떠냐? 버블의 시대. 내가 팔면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 뭐 버블 오면 어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개인들은 보통. 그래서 좀 공매도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에 좀 되게 불만이 많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보여드리면 닷컴 버블 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코스닥이 3,000 갔습니다. 거의 2,700, 2,800 갔던 이 엄청난 지금 코스닥 여기 있는 거죠. 코스닥이 3,000, 2,000에 갔다가 빠져서 정말 사회가 큰 손실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겪었다 그러면 귀에는 그게 안 들어오고 여기서 여기 좋았겠다. 이거 생각만 들죠? 생각만. 야 이거 다시 한번 오면 안 될까? 난 여기서 여기 벌면 되니까.
이거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아니고 나는 여기 있으니까 뭐 공매도 하면은 사실 이런 게 많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좀 줄어드니까 호흡이. 그게 아니라 이거 지금 코스닥 지금 1000인데 3000 한번 가자. 다시 1000 올지라도.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1000, 3000 가면 안 될까? 뭐 이렇게 1000 오면은 뭐 나는 그때 없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은 관심이 없고 엄청난 이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사회 전체로 보면은 공매도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긴 한데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좀 말을 잘못하면 혼날 수 있다. 내 주식 좀 위로 가자는데 네가 반대하는 거냐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유동성 공급자들이 유동성이라는 걸 공급을 합니다. 이게 말이 약간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호가창을 보시면 주린이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호가창이 쫙 있잖아요. 매도 호가가 있고 매수 호가가 있고 사자팔자가 대치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호가들의 많은 경우는 실제 호가가 아니라 유동성 공급자들의 호가예요. LP들 넣어주는 겁니다. 거래하라고 위에다가 사고 싶은 사람이 이 가격에 사고 팔고 싶은 사람은 이 가격에 팔라고 계속 양쪽으로 호가를 대줍니다. 특히 뭐 ETF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형 주식들 같은 경우에 왜 구독 취소야? 내가 뭔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주식 안 오르는 얘기 했다고? 죄송합니다. 3점 가져도 되죠.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가도 되죠. 우리 팔면 되니까.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슈카가 버블을 했대더라. 뭐 이렇게 얘기할까봐. 죄송합니다. 뭐 그 얘기는 하여튼 뭐 그런 장점이 있대더라. 뭐 이런 거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죄송해지네. 하여튼 유동성 공급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본 호가가 얘네들이 아래 위로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아래 위로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유동성 공급하는 LP들이 이제 거래소하고 계약을 맺은 상대예요. 보통 증권사가 하죠. 뭐 선물, ETF, 주식시장 이런 데서 다 유동성을 대주는데 이 LP들의 목표는 거래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손실 없이 최대한 많은 거래량입니다. 얘들의 1차 목표는. 이걸로 점수를 받아요. 1년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점수를 받아서 1등에서부터 한 20등까지 쫙 늘어섰고 20등은 LP 자격을 박탈하고 뭐 그래요. 아래는 박탈하고 새로운 애를 넣고 LP가 되면 이런저런 유리한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LP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좀 저리로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유리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LP 자격을 유지하려고 해요. 유동성 자격을. 그래서 거래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얘들은 거래량을 확보해야 되니까 무조건 가격을 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손익이 크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양쪽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내가 매도호가 매수호가를 대놨는데 누가 내 거에 팔았어. 그럼 내가 삼성전자 현물이 생기니까 선물 ETF에서는 반대로 여기서는 매도를 한다든지 여기서 바이 포지션이 되면 여기서 셀을 잡고 여기서 매도 포지션이 되면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내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해지를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얘들이 사용하는 게 만약에 없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업틱룰 말고 아래로 때리기도 했어요. 들어오면은 저게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요즘에 이제 업틱룰을 없애겠다는 거고, 하지만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건 굉장히 뭐 중요하니까 저걸 없애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희한한 게 공매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숏 전략을 생각하거든요. 네이키드 숏 말 그대로 아래로 때리는 거. 이 전략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진짜 힘듭니다.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뭘 때릴 거예요? 딱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주식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근데 때릴 수 있겠어요? 웬만한 강심장으로? 때리기 힘들어요. 이게 진짜. 그리고 바이오 주식 이상 될 것 같다 막 오르잖아요. 이렇게 오르고 있단 말이야. 말이 돼? 저게 이상 갈 것 같다고? 때리고 싶죠? 때린다. 근데 시장은 나보다 더 미쳤어요. 이게 잠깐만 이게 갔다가 이거 그 이상인데 막 가 너 왜 막 가는 거야? 이유가 어딨겠어. 막 가니까 가는 거지. 그래서 네이키드 숏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게다가 네이키드 숏은 시장은 보통 장기로 보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길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과의 반대로 잡는 거기도 하고, 또 네이키드 숏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차입 공매도를 해야 되니까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빌리는 수수료가 들어가고요. 또 게다가 이게 네이키드 숏 같은 경우에 공매도를 치면은 얘네가 배당했을 때 또 주인한테 줬다가 배당을 받은 다음에 내가 받아야 되고 뭐 하여튼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치기 때문에 네이키드 숏보다는 그럼 주로 뭐를 하느냐? 실제로 가보면 이거 진짜 많이 합니다. 롱숏을 잡아요. 이게 함정입니다. 함정. 약간. 왜냐하면 사람들이 롱숏을 하면 마음이 편해요. 대단합니다. 이게 삼성전자만 사 그러면 불안한데 삼성전자 사고 LG 팔어. 동일하게 가격을 맞춰서. 그럼 마음이 편안해. 굉장히 마음이 편해. 시원하게 마음이 편해.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시면. 자, 그리고 내가 고른 그 주식은 너무 스마트하고 브릴런트하고 반짝반짝한데 내가 때린 그 주식은 찐따거든? 찐따예요. 얘는 뭘 봐도 찐따잖아. 내가 고른 게 훨씬 예쁘지. 그럴 때 무조건 이게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략을 그 트레이딩 사업부에 처음 오잖아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나는 분석 능력이 좋아. 평균보다. 난 좋기 때문에 A냐 B냐 이건 분석 뭐 정보 하여튼 자기가 머리가 좋지. 나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찐따보다는 잘 고를 수 있다. A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시장 전체 방향은 모르겠지만 A냐 B냐는 판단은 내가 맞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내가 바이오 뭐 코스닥 조그만 기업을 고르는데 그 주식이 삼성전자보다는 많이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에이, 삼성전자도 무겁잖아요. 잘 안 움직이잖아, 이렇게. 요즘은 미쳐서 이렇게 가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무거운 주식이니까, 엉덩이가 무거우니까 이게 잘 일었다 섰다 앉았다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당연히 많이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빠질 땐 삼성전자 더 많이 빠지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보통 해보면은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가죠. 그래서 기절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면은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전략을 발표해봐라 그러면은 10개 중에 한 6개는 이 전략인 것 같아요. A 주식과 B 주식의 비중을 가져와요. 비중의 히스토리를 가져옵니다. 뭐 0.4에서 역사를 보니까 0.7 사이에 5년이 움직였다더라, 뭐 3년이 움직였다더라, 이걸 쫙 뽑아요. 그 다음에 항상 여기서 움직였는데 지금 여기다, 그러기 때문에 사야 된다. 이제 요런 걸 또 여기다가 이제 SD,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뭐 이런 거 표준 편차를 붙이면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되게 멋지고 되게 과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2SD, -2SD 또는 3SD 뭐 이런 거 붙인 다음에 여기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많이 해요. 그러면 롱숏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편해요. 실제 해보면은. 그쵸? 너무 과학적 원리가 뒤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유력하고 좋은 전략이긴 한데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약간의 함정이 있는 게, 이게 추세에 걸리면 쫙살 납니다. 추세에 걸리면. 이게 아까 로또 예측이냐? 로또 예측보다는 좀 낫지. 야, 로또는 앞이 아니다. 뒤다. 뭐 이런 거잖아요. 33이 지난 뭐 10년간 3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33이 나올 확률이 로또에서 높다, 뭐 이런 거 예측하는 건데, 그거보다 조금 낫지. 이거는 그래도 이게 뭐 비슷한 연관 산업을 할 테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추세에 걸리면 작살이 난다는 게 여기서 이렇게 왔다는 거는 이 뭔가 이 B 주식이나 A 주식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작살이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럴 때 롱숏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기관들의 공매도 1위가 대부분 삼성전자예요. 대부분. 물론 가끔 뭐 바이오 기업들이 등장하지만, 왜냐면 이런 걸 많이 사용해요. X 삼성전자라고, 삼성전자를 쎄라고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바이하는 전략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거 유명했죠. 셀트리온 같은 것도 공매도 유명했긴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얘기고 해외는 어떠냐? 2020년도 올해의 공매도 1위 종목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미국 헤지펀드의 올해의 공매도 1위는 테슬라였죠. 야, 공매도 때렸다가 올해 600%가 올랐어요. 감히 신앙에 대응을 했죠. 신에 대응한 자들 어디 응징을 하는 거죠. 정의의 불꽃을 보아라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감히 말이야, 때릴 걸 때려야지. 정의의 불꽃 싸다기를 맞았죠. 그래서 올해만 얘네들이 털린 게 지금 44조 원 얘기하죠. 애플과 아마존 이런 데 때린 거는 간단합니다. 애플 팔고 딴 거 산 거예요. 아마존 팔고 보통 딴 거 삽니다. 예를 들면은 아마존보다 뭐 다른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잘 나갈 것 같다. 그럼 아마존 팔고 쿠팡 사면 되는 거고요. 애플보다는 삼성이지. 역시 핸드폰을 보니까 야 무슨 감성이야, 기능 아니겠어 하고 애플 셀, 삼성전자 바이, 뭐 이런 전략을 뭐 취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다른 데서 번 게 있어서 그냥 손실 보면 안 되는데, 테슬라는 다릅니다. 테슬라 셀, 세상 그 어떤 거를 바이했어도 작살이죠. 그렇죠. 테슬라 셀, 현대차 바이 안 됩니다. GM 바이 안 되죠. 될 게 없어요, 여기는. 이게 뭐가 돼야 되나? 테슬라 셀, 로또 바이, 뭐 이래서 로또가 당첨이 됐으면 모르는데, 그 뭘 돼도 작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뭐 한 80% 이상 이게 날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감히 거기를 때렸단 말이야.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테슬라에 안 되니까 또 옆나라 전기차 니오 쫓았다가 가시고요. 3위가 니오죠. 공매도 선호 종목 3위가 니오인데 그때 이렇게 됐죠. 하여튼 뭐 그렇게 됩니다. 그 절대 힘에 너무 덤비면 안 되고, 그래서 옛날에 머스크 형이 이런 거 했잖아요. 실제로 출시했습니다. 머스크 형이 테슬라 그 숍에다가 숏 팬츠 전격 출시했어요. 실제로 출시했습니다. 출시한 거를 여기 데이비드 아이넌, 유명한 사람이 헤지펀드 매니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네가 테슬라 공매도를 때렸다며 맨날 테슬라 넘어갔다, 이거 공매도다, 과도하다 이런 말 맨날 했던 형이거든요. 유명한 형입니다. 가서 이거를 선물로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믿으시더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판 겁니다. 여기 써있죠. 이게 S3, 원래 2였지만 X3, SON의 그거, 테슬라 자동차들, Y 모델, X 모델, S 모델 하는 건데, 실제로 팔았어요. 테슬라 숏팬츠 전격 출시, 놀리는 거죠. 사서 입고 다니세요. 그렇죠. 팬티나 받아라 이거죠. 돈은 내가 벌었으니 감사합니다. 니 거 맛있게 먹었으니 팬티나 입고 다니세요. 그래서 진짜 팬티를 전격 출시했어요. 이게 장난 아니었어요. 왜냐, 대박 났죠, 대박. 전 세계 테슬라 주주님들이 가서 어머 세상에나 고소해라 하고 사갖고, 이게 대박. 이제 형은 돈을 잘 벌어, 확실히. 돈 버는 법을 아는 거지. 돈이라는 어떻게 버나. 저럴 때 저 리미티드 에디션, 그쵸, 리미티드 에디션 테슬라 숏팬츠 바로 팔아갖고 대박이 났습니다. 품절 대란이라고. 한 해에 얼마냐? 83,000원.
야이씨 돈 이렇게 버는 겁니다. 그거 83,000원. 야 장난쳐. 야 양심. 하긴 뭐 애플이 뭐 빼고 팔아도 되니까. 아이 뭐 산다는데 83,000원이어도 불친하게 팔려서 엑스라지 제외하고는 전부 품절이라는데 팔리면은 뭐 83만 원에도 할 말 없는 거지. 참고로 저게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이 그렇게 테슬라를 사랑한다는 거를 제가 카카오톡으로 보냈더니 답이 왔습니다. 자, 답이 한국에서 판다. 아 그래?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서 사실 분들은 그 사고 입고 다니시면 됩니다. 테슬라 숏 사고 입고 와서 저기 테슬라 숏친 분들 많은 데가 어딜까? 뭐 그런데 앞에 가서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면은 돌 맞을 수 있겠다. 함부로 그렇게 한다면 흔들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공매도에 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거래소에서도 특별 감리팀을 만들겠다. 공매도를 그럼 없애면 안 되냐? 없애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변동성이 너무 커질 가능성이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게 일종의 해지 수단이고 글로벌한 어떤 유동성 공급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금지할 때는 이게 점수가 있어요. 그 나라의 자본시장의 점수가 있습니다. 얘들 매기는데, 예를 들면은 MSCI 지수라든지 이런 거 매기는 데에서 그 나라별로 점수를 매겨요. 뭐 인도는 뭐 인도 자본시장이나 뭐 외국인들 자금 나오고 들어오고 얼마나 편향했나 따라서 얘네는 뭐 70점짜리 나라, 80점짜리 나라, 90점짜리 나라 이런 거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매긴 다음에 비중을 정합니다. 자기네들을 추종하는 지수에다가 비중을 매기면 이게 점수가 낮았을 경우에 이 자금이 많이 빠지죠. 워낙에 크니까 막 몇백 조가 얘들 지수를 추종하니까. 그래서 공매도를 완전히 금지시켰을 때 우리나라 비중을 낮춰버리면 또 뭐 수조 원에서 수십조 세계 돈이 빠지지 않냐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고, 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매도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야 공매도를 하면은 우리 지금 소형주 많이 사는데 소형주에서 이런 게 없어져 버리고 시장이 죽어버리거나 오히려 이렇게 공매도를 때려서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하니까 요즘에 이런 얘기도 하죠. 홍콩식으로 가자. 홍콩식이 뭐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정합니다.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대부분 대형주죠. 대부분 대형주를 정해줘. 예를 들면 여기 상장 주식이 1900개인데 뭐 230개는 공매도를 때릴 수 있게 딱 정해주고, 소형주들 개인들이 많이 하는 거에는 공매도를 못하게 하는 이런 방안이 있는데, 물론 뭐 점수가 높진 않죠. 이런 방안으로 하는 게 괜찮지 않냐. 삼성전자 니들이 공매도 아무리 때려봐야 뭐 얼마나 움직이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런 식으로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대형주 일부만 허용된다라는 말이 좀 나오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히 이게 악은 아니고 필요한 뭐라 그래야 되지? 악은 아니고 필요성도 있고 해악도 있죠. 이 사실은 필요성도 있고 약간 안 좋은 해악을 미치는 게 있으면은 이거를 전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이거를 맞죠? 불법 잘못해서 걸리면 이거죠. 이거를 누르고 이거를 올리면 되는 거니까 이걸 다 없애기보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뭐 사실은 그리고 선물 시장이 있어서 공매도 아니더라도 비슷한 영향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공매도에 너무 공매도가 오면은 시장이 폭락하는 거 아니냐, 공매도가 오면은 지금 코스피가 잘 가고 있는데, 또 정치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건 이럴 거예요. 코스피가 가다가 조정, 야, 이 정도 올랐으면은 한 이 정도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잖아요. 이래다가 가는 건데, 하필이면은 그 건강한 조정을 받을 때 그게 3월 15일이야. 그쵸? 하필이면 그 건강한 조정을 받을 때 그게 오비락이라고 까마귀 달다 배가 뚝 떨어져 버리면은, 야, 이건 뭐 불꽃 그 올라오는 거죠. 장난하냐고. 너 때문에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조금 그 완화하면서 가려는 것도 뭐 이해는 됩니다.